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1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민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편지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든 간에 이번 총선에서 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쪽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편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근데 그 김병준 위원장께서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해석을 하셨어요. 이게 자유공화당이라든가 이쪽에 하고 통합을 해라 이런 메시지라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팔아서 정치하지 마라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읽으셨어요. 왜 그렇게 읽으신 거죠, 이거는? 이제 누구나 그 메시지를 그 서신을 저는 여러 번을 읽었습니다만 누구든지 읽어보시면 아시는 게 미래통합당 쪽에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고 주로 보면 태극기를 던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고요. 그분들에게 뭔가는 이제 주로 당부하는 것이 이 뉘앙스를 보면은 나를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고 나를 팔아서 당을 만들고 그러지 말라. 그 거대 여당이 움직이면 그 거대 여당이 움직이는 것을 그걸 존중해 주라는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나를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고 내 이름으로 보수 분열을 획책하지 마라 이 말이지. 그게 핵심이지 무슨 다른 전혀 말하자면 미래통합당 통합을 하려면 우리 보수가 전체가 합쳐져야 되고 미래통합당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본인이 하여간 본인 이름을 끌어들여서 지금 우후죽순으로 당도 만들고 하는데 그런 데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으로 정치를 하는 세력들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공화당 만들어진 지도 꽤 됐고요. 그러면 얘기를 진작에 했어야지 왜 지금 하는가? 이 시점의 문제. 바로 지금이 이제 국가가 더 위중하다는 이야기가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특정 정당이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공개하겠다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하자면 그때도 내놓을 만한데 안 내놓은 거는 안 내놓은 것 자체가 경고입니다, 사실은. 내가 당신들을 엔도스할 이유가 없다라는 경고를 계속 보내줬는데도 선거를 앞두고까지 이렇게 가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저는 경고를 했다고 봅니다. 그분 스타일에. 근데 이제 지금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읽으셨지만은 이 아까 말씀 드린 예컨대 그 태극기 세력이라고 할까요? 이쪽은 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거 봐라. 우리랑 합치라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서 공천도 멈춰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게요, 이분들이. 지금 그 서신의 내용을 보면은 바깥에서 일어난 일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그런 분이 그렇게 공천을 요구하도록 할 정도가 되면은 공천이 시작되거나 공천 중에 그 서신을 내놔야죠. 근데 그 시점이 공천 심사가 다 끝난 시점에 지금 내놨습니다. 그 시점도 저는 말하자면 그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그 편지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또 강한 자기 요구를 하는 분들이 좀 더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미래통합당 반응도 뭐라고 할까요? 좀 의외라고 할까요? 예컨대 황교안 대표는 박 대통령 애국심이 가슴을 울린다. 천금 같은 말이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뜻을 거스르지 않는 공천을 하겠다. 이게 이제 밖에서 보면요. 약간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충성 경쟁, 충성 서약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제 일종의 그렇게 메시지를 진짜 참 한 3년 만에 이렇게 메시지를 내놓은 데 대한
그다음에 또 이 소속됐던 당의 대표나 공관위원장으로서의 예의가 있고 또 그게 있겠죠. 그래서 네네. 말씀하시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아 다르고 다릅니다. 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싸우지 말라. 내 이름을 팔아 분열하지 마라.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네.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싸우지 말라는 말하고 한 몸이 되라는 말하고는 아 다르고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해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하여간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거라고 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유영하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도 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 그 유영하 변호사는 근데 미래한국당에 비례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요거는 어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상의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결정을 한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 알 수가 없는데요. 예. 원래 정치를 하려고 했던 분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제 말하자면 지금 우리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아니면은 우리 이제 보통 사람의 생각 같아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 같으면 네. 오히려 비례대표를 신청한다든가 그거보다는 네. 그야말로 좀 험지에 다들 지금 험지에 나가라고 하는 예. 험지에 나가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지만 네. 그거는 우리 기대고 네.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의 정치적 판단을 해서 한 거고 네. 그다음에 당은 당대로 또 절차와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미래한국당 입당한 것을 두고 네. 아직까지 비례대표 신청한 것도 아닌데 네. 제가 입을 대긴 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떠나서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서신을 다들 반기는 분위기고 미래통합당에서 보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과의 합리라고 할까요? 통합이라고 할까요?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자유공화당 이쪽과 연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애초에 그 통합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자였잖아요. 예. 건넜다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는 아마 서신에도 제가 읽은 거는 일단 그 이야기는 뒤로 하자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뉘앙스를 좀 저는 읽었고요. 예. 일단은 지금 선거를 치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 것 같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어떤 특정인의 이름을 팔아서 하는 정치.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우리가 종식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무슨 친노가 됐든 친김대중이 됐든 친박정희가 됐든 물론 우리가 그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또 그분들을 이름으로 상대를 비판하고 그분들 이름으로 또 당을 만들거나 정치를 하고 하는 건 관두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를 가지고 경쟁하는 정치.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 서신이 나는 그런 점에서 좀 작용을 하면 우리 정치에 좀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네. 이 옥중 서신이 총선에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각 당에서 득실을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거꾸로 이 진보 진영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거나 중도층이 저기 국정농단 세력이 다시 합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갖고 돌아설 가능성 이런 것들은 우려하지 않으십니까? 우려하죠. 그래서 앞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당내에서도 그런 우려가 반긴다라는 것 이면에 또 한편으로 보면 네네.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제가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잘 읽어봐라. 그리고 그 속에는 오히려 말하자면 옥중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옥중에 있는 사람을 정치에 끄집어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총선 개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발이 좀 있습니다. 정의당에서는 고발한다고 하고요. 촛불 시민에 대한 모독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야말로 지금 자꾸 옥중에 있는 분을 정치로 끄집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굉장히 호기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정말 그 편지의 뜻을 국민들이 이해하게 되면은 오히려
반작용이 있습니다. 그 자꾸 감옥에 계신 분을 그렇게 정책 끄집어내지 말고, 네. 그냥 지금 미래 담론을 가지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우리 지금 국가가 코로나 사태로 이 모양인데, 네. 지금 일본까지 지금 문을 닫아서 진짜 국가가 지금 폐쇄되는 지경인데, 네네. 이거 걱정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제 뭐 그쪽 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편지를 썼으니까 이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도 그렇지 그 편지 한 장 가지고 뭐 예. 그렇게까지 지금 걱정할 일이 편안 아닙니까? 지금 네. 마스크가 없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편지 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할 일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 미래통합당 공천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위원장님은 세종으로 지금 가시는 거죠? 예. 출마 결심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세종이 근데 일종의 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은 험지 아닙니까? 그죠? 험지가 아니라 제가 사지라고 했습니다. 사지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총선 지방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 네. 제가 나가는 구역이 제가 그 세종의 그 네. 을지구 북쪽을 나가는데 네. 여기만 해도 그 지방선거 때 지지율이 19%, 대선 때 지지율이 한 16% 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사지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왜 사지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당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네. 또 저도 많은 사람을 괴롭혔거든요. 우리 오세훈 시장 저기 광진으로 몰고 예. 또 많은 사람 목을 또 자르기도 하고. 네. 그랬으니까 저는 뭐 당연히 제가 갈 일이라고 생각했고 예. 또 하나는 세종은 뭐 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제 스스로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하고 또 찬성하고 밀어붙였던 사람이고. 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제가 정치적으로 어디 가서 죽을 일이 있다면 네. 평생 지방자치, 지방분권 또 그다음에 균형 발전 또 네. 어떤 새로운 도시를 통한 미래의 건설 이걸 가지고 살았는데 정치적으로 죽을 일이 있으면 바로 거기 묻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험지 출마를 종용을 받았던 분들이 또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지사였습니다. 그 두 분들이 뭐 험지 출마를 사실상 좀 거부를 한 상황이었는데 공천에서 지금 컷오프 됐어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네. 당의 중요한 자산 한 분이 큰 상처를 입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참 공관위도 그분들의 그 의사결정을 좀 존중해 줬으면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 네. 또 본인들도 역시 지도자니까 지도자답게 당의 요구를 한 발 물러서서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됐고 선거가 바로 임박하니까 네. 지금 여전히 제 생각은 기본적인 생각은 큰 지도자로서 네. 당의 결정을 좀 받아주시고 억울하지만 때로는 지도자는 억울해도 네. 물러설 때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발 물러서서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김태호 전 지사는 무소속을 출마하겠다,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홍준표 전 대표도 그 부분을 지금 아예 접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열어놓고 있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그래서 저는 제가 참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네. 그래도 지도자로서의 큰 결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공관위가 이렇게 결정을 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두 분을 컷오프하고 사실상 다른 분들도 예를 들어 5선의 이주영 의원 그리고 김성태 초선 의원 그리고 김재겸 의원 김한표 의원 이게 이제 언론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좀 자극적인 말이긴 한데 공천 대학살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지가 많이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다 총평을 다 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당에 어떻게 하든지 당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고, 네. 그 혁신과 필요한 가운데 결국은 이런 희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희생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당이 변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대구에서 출마를 하려고 하다가,
생각보다 그 게임이 쉬운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네네네. 제 스스로 바로 이제 험지가겠다라고 해서 네. 포기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그 이유가 다 뭔가 하면 우리가 좀 개혁하고 혁신하자라고 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TK, PK 공천 혁신 좀 기대해 볼 만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뭐 PK 쪽은 잘 모르겠고 예. 보다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쪽이 TK입니다. 사실은. 네. 예. TK 쪽을 지켜봤는데 여기서는 저는 정말 그 공간위가 지금 밖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폭 물갈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민심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지난번에 공천을 아주 정당한 또 그다음에 정의로운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천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부터 빨리빨리 좀 스스로 당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우리 정치를 위해서 좀 내놨으면 좋겠는데 또 안 내놓고 있어요.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간위가 아마 칼을 댈 것 같은데 좀 네. 제대로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범여권에서 진행 중인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아까 김종민 의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미래한국당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절차를 거치고 예. 또 어떤 색깔과 명분을 입혀도 그것은 위선입니다. 스스로 이 제도를 제한하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자신 없는 그 제도를 내놓고 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정당하다고 다시 편법을 써서 다시 원상태로 돌리겠다. 이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고 예. 그 계속되는 지금 위선의 연속입니다. 이게 지더라도요. 예. 이번에 사실은 지더라도 자기들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다음번에 오히려 그 참 괜찮은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쪽은 계속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 반대를 하고 이것을 하겠다. 당신들이 그렇게 제도를 만들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다 밝혔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다 듣고도 본인들은 안 한다고 그러고 했단 말이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와서 의석이 좀 부족해질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위선적인 행위를 하는 건 이건 오히려 지역구 득표하는데 굉장한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공정하고